는 안 되죠.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른 겁니까? 그때는 수사권이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수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?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타고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하러 법률 규정을 만듭니까? 그냥 공수처 만들어 놓고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수사,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뭐 그냥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관련돼서 연결되어 나오는 모든 다른 혐의들도 별건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. 뭐하러 명문 규정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 짓겠습니까? 근데 그거를 법관이 일탈해가지고 그거 위에도 할 수 있다?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해석이고요.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위공직자 수사처, 범죄수사처에서 할 수 없는 수사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. 그건 뭐하러 이렇게 다 쪼개놓습니까? 처음에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,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주로 저지를 수 있는 부정부패 관련된 범죄만 거기에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. 거기 내란죄는 없고요. 그러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줬어야죠. 차라리 직권남용 권리행사죄 부분만 판단을 하거나요. 근데 그렇지 않고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한 본인의 생각을 뒤집어서 이번엔 수사할 수 있다.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를 타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도 위반이 되고요.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공수처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거죠. 앞으로 공수처가 못할 수사가 뭐 있습니까? 일단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, 그걸로 일단은 영장 발부받아서 부르겠죠. 그 다음에 다른 별건으로 막 수사하겠죠. 기소하겠죠. 그런 다음에 법원에 가서는, A라는 죄명으로는 수사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. 우리는 B씨를 타고 했다. 그렇게 되면은 선례가 남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무한정 확대시켜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공소기각으로 잘랐어야 마땅한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거기에 하나만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법리적으로도 그 얘기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내란죄에 관련한 수사에 관해서 지기현 판사가 직권남용 수사 중에 혐의를 발견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. 맞습니다. 수사 중에 이게 발견을 했습니까? 이 내란죄를 갑자기 없던 혐의를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혐의나 사건을 네. 처음으로 발견했어요.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포섭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네. 처음부터 내란죄 프레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?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하겠다고 간 건데 그거를 거짓말하면 안 돼.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같은 법률 관계 사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오른쪽에서 보면은 모습이 이렇고 왼쪽에서 보면은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같은 사실관계를 포섭만 다르게 한 거예요. 근데 굳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안 들어가도 돼요. 왜냐하면 특검에서 주장한 건 내란이 결국 장기 독재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환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했다고요. 그게 결국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오른쪽에서 보면 내란죄, 왼쪽에서 보면 직권